네, 정부 당국이 대대적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파주 농장 발생 이후의 상황을 저희와 함께 분석하고 진단을 했는데 그 선생님과의 대담 이후에 또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확산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예, 많이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네, 물론 정부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는 생각이 되는데 네. 좀 더 지역을 넓혀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6개 지역이 중점 관리 대상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좀 넓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었는데 선생님도 같은 예, 저도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건가요? 경기도 접경 지역, 강원도 접경 지역 모두 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강원도 이제 접경 지역 전체가 저는 이제 고성군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인제, 양구, 하천, 철원 다 포함돼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발생 지역만 따지고 보자면은 파주와 연천입니다. 이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는 뭐 인적 물적 교류가 없었다고 하던데 농장 간의 교류가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발병이 이러한 각 연천과 파주 지역에 나는 역학관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 역학조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접경 지역에서 뭐 주로 발생하는 거로 봐서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전파 경로를 추정한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타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알 때 바이러스는 뭐 공기도 있을 것이고 물이 있을 것이고 뭐 강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네네네. 경로를 통해서 좀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뭐 태풍 영향 때문에 일부 뭐 멧돼지가 뭐 저기 사체가 떠내려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새들에 의해서도 좀 이렇게 좀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생 멧돼지 가능성, 그다음에 새가 전파했을 뭐 가능성. 그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가 경기 북부와 인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도 금지하라는 어떤 지시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네.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좀 뭐 같이 좀 뭐 태스크포스 팀을 같이 만든다든지 좀 한시적으로 공동으로 좀 그 이런 작업을 방제 작업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서로 좀 협조가 안 되는 게 현장에서는 좀 종종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멧돼지 관련돼서 환경부에서는 멧돼지를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뭐 총을 쏴서 이제 잡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최소한 하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많이 잡아서 상대적으로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감염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서로 협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 하루 한나절 정도가 지나고 나서 연천 지역에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잠복기에 있는 돼지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유입 경로 같은 경우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지금 이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뭐 열심히 지금 밤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건은 일부 뭐 흘러내오는 얘기로는 3, 4일 전에 뭐 임상 증상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사를 더 하고 뭐 그 검증을 좀 더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방식으로 그 유입 경로가 조사가 되는 거죠? 우선은 역학조사반이 이제 그 해당 농장에 예. 이제 농장주부터 거기서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사료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약품도 공급했던 분들이 있고, 분뇨 처리에도 담당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조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이제 여러 농장이 겹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료도 같이 쓰고 예를 들어서 동물약품도 같이 쓰고 그런 농장이 있다 그러면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농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농장들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겹치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요번엔 네. 다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을 좀 어제로 돌려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조금 더 그 방역하는 좀 범위를 넓혔더라면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확대를 뭐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제 6개 지역으로 네. 확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적경 지역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뭐 강화도 뭐 백령도까지 저는 다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이라도 넓히는 게 네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앞서 저희 그 김지성 기자 보도로도 나갔지만 우리 정부가 뭐 지난 5월에 북한 확진 판정 이후에도 계속 협력을 요청을 했고 지금도 북한에게 같이 좀 방역을 하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좀 할 수 있는 것 협조 요청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2008년에도 제가 그 소독약을 북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개성에 그때도 직접 전달을 해줬었는데요. 네. 2트럭분을 보내준 적이 그때도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답이 온 다음에 갔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북쪽의 수의사하고 저하고 북쪽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질병이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 북한에서 돼지열병 그 당시에는 돼지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북쪽의 수의사하고 논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제 OI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이제 처지에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사실상 저희 이제 수의사들끼리만 알고 소독약을 저는 뭐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08년에는 이제 정부에는 통보 이제 협조를 받아서 가긴 갔고요. 북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주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북쪽에 뭐 협조를 받아서 네. 공급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개성까지는 소독약은 유엔에서도 저기 제재 품목이 아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소독약은 보내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유입 경로,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역학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남북 접경 지역 두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고 또 마침 그 관리 지역들도 다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건데 당시 뭐 10년 전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방역 작업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실태인가요? 예, 북쪽에는 이제 네.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방역 팀이 이제 나름대로 조직은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방제 기구가 잘 없는 거죠. 진단 이제 시설이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약도 제대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행정 제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북한이 뭐 이동 제한이나 이런 거는 잘 하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고 네.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진단이나 소독약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황해 이제 남도와 황해 북도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연접해 있는 북쪽의 지역인데 네.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3일에서 최장 3주 정도가 된다고 네. 하던데 네. 지금 이 방역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최대 고비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로 보십니까? 저는 뭐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좀 충분하게는 뭐 20일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은 네. 한 보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더 이상의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한 두 개 농장에서 말지 이런 거는 한 보름 정도면 뭐 결론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안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 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네. 뭐 야생 동물이나 새에 의해서도 이동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셨기 물론 때문에 뭐 가능성 다 있는데 지금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장에서 발생 보고가 굉장히 빠른 걸로 저는 그래도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이 퍼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제3의 농장이 원발 농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를 지금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금 두 농장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네네네.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파주 농장 같은 경우는 3km 이내에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연천 같은 경우는 3km 이내에 3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이들 농장에 대한 대처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는 뭐 살처분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번의 경우는 좀 뭐 안타깝지만 살처분 쪽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데에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지금 뭐 관련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농가들에서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키우는 어떤 뭐 돼지가 잠복기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혹시 잠복기에 조금 더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방법들, 뭐 검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연천 농장 같은 경우는 식욕 부진이 있었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두에서 3,000두씩 지금 평균적으로 키우기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 개체 숫자로 치면은 몇 마리씩은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근데 이제 예. 그 모돈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식욕부진이 온다든지 그리고 급사가 온다든지 하면은 좀 그런 거는 좀 뭐 신고를 한다든지 네. 수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독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 전화 문의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농장에서 못 나오게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독하시는 거 뭐 이런 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혹시 임상 증상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이번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네. 네, 빨리 신고해 주시기를 거듭 네. 뭐 저는 좀 요청을 드립니다. 뭐 살처분 과정도 조금 더 도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히나 이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으로 가는 그런 어떤 단계도 빠른 건가요? 지금 임상 증상이 며칠 만에 나오고 그 2, 3일도 안 된 게 지금 살처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들은 적어도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2~3달 전에 발생을 한 게 나중에서야 신고가 됐고, 그거를 이제 살처분하다 보니까 살처분도 또 미흡했고, 그거를 또 일부는 뭐 그 사체를 가지고 네. 그 시장에다 내다 판 사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참 비교적 잘하고 있다 저는 해서 그럼 우리나라 같은 전파되지 않을 경우는 가능성은 많다고 네, 봅니다. 살처분 네네. 과정도 신속하고 또 이후에 네네. 사후 처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네, 관리가 잘 잘하고- 되는 편인 건가요? 네,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진단 그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진단 간이 진단 저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 주가가 흔들리는 등 또 시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해외 사례를 통해서라든가 지금 이렇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돼지 가격이 폭등하거나 혹은 다른 뭐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편입니까? 엄청 크죠. 이게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뭐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그 한 6억 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가 지금 한 1억 마리 정도가 줄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전체 돼지 개체 수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돈가가 뭐 거의 30% 이상 오르고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뭐 보여집니다. 베트남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앞서 전파 경로를 얘기하면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북한 유입 가능성, 또 새, 뭐 야생 멧돼지, 뭐 또 사료를 통한 어떤 경로를 예상해 봤는데,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바이러스가 물론입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냉동 영하 20도의 냉동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혹시 그런 축산물의 경우는 네. 6개월 이후에도 그거를 먹은 돼지가 감염됐다는 그런 논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감염될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발생됐다는 이런 보고는 지금 거의 100년 동안 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익혀 먹는다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네네, 없다는 뭐. 말씀이시죠. 네, 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전파 경로라든지 방역 작업에 대해서 대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앞서 뭐 총리 같은 경우는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단호하게 방역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농장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본인들 스스로가 좀 농장주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해서 돼지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이제 수의사나 뭐 방역 당국에 바로바로 좀 신고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북쪽과의 관계를 요번에 좀 뭐 예를 들면은 그 10월 15일 날 뭐 남북 평양에서 이제 축구 대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소독약 하나씩 들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북쪽에 방역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네. 오히려 북쪽을 막아야 제가 볼 때는 남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계속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우리 남쪽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한계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에서 이어서 오늘도 이 남북의 공동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